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낱낱이 파헤치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도 경제 이야기 쉽고 재미있고 또 깊이 있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김 앵커님께서 주식을 하신다는 전제 아래 네. 제 마음대로 합니다. 네. 요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시고 좀 성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갑자기요? 갑자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긴 하는데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골고루 섞어서 우량주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오래 묻어놓는 스타일인데 네. 그런데 요새 다시 좀 시세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시세를 좀 보고 있는데 네. 2200선까지 물러났었다가 다시 이제 맞아요. 올라오고 있어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홍 앵커님 어떠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우량주에 좀 묻어주는 스타일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대형주가 저는 좀 포트에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주라고 불리는 뭐 삼전을 비롯해서 네. 사실 7만, 8만, 9만, 10만 전자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5만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약간 좀 아쉽긴 마음이 합니다만, 좀 네, 아프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7월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반등의 좀 물꼬가 트인 거길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경제 언박싱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네. 오늘의 주제가 요즘처럼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에 무려 30조 원의 손실을 본 소프트뱅크 그리고 손정희 회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30조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 600조 그렇죠. 정도니까 예. 한 20분의 1 수준인 한 거니까. 5%.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예. 한 나라 한 해 예산의 20분의 1이다?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서영태 기자 스튜디오 나와서 이 기술 테크주 급락, 또 비전 펀드 이 손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영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림을 먼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림이요? 네, 그림. 뭘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럼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어떤 그림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일본 예, 일본 복식인데 네네. 일본의 유명한 인물 같아요. 예,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 예, 일본 전국시대 때 일본을 통일했던 대망의 도쿠가와 등장하는 이에야스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초상화입니다. 네. 근데 이 초상화가 지난 8일날 일본 도쿄 소프트뱅크 본사에 등장합니다. 예, 이 초상화를 등장시킨 후에 또 손정희 회장이 또 걸어 나오는데 이 1600년대에 일본을 통일시킨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초상화에 좀 사연이 있습니다. 네.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겠다면서 예, 그러면서 기록 목적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근데 손정희 회장이 이 그림을 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심경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 그림과 같다. 예, 손정희 회장이 지난 분기에 큰 투자 손실을 봤었는데 전투에서 패배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심정이 같으며 그리고 오늘의 이 마음을 잊고 싶지 않다고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의 참가자들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네.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긴 합니다. 예, 처음 예. 보는 그림입니다만. 약 또 이도 약 아물고 있는 게 그렇죠. 예, 아주 그냥 도끼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패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뭐 그런 얘기는 남겨주는 알겠습니다. 사람도 예. 있는데 예. 손정희 회장이 이걸 어쨌든 거론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예. 소프트뱅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창업이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일교포 3세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위인전에도 등장하고 예. 이 스토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이 이제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실망스러운 성과를 냈다 얘기를 네. 하는 건데 네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실장님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신데 손정희 회장은 1957년생으로 네. 제일교포 3세입니다. 네.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구 출신이라고 하세요. 오, 예. 예. 그래서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광산 노동자로 아버지께서는 대출업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경영활동을 하시면서 불을 일궜고 네. 예, 손정희 회장은 10대 때 미국 유학을 떠나서 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졸업하셨고 네. 졸업하고 81년에 일본의 대표적인 IT 회사이자 통신회사 또 세계적인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소프트뱅크는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소프트뱅크가 네. 단순한 통신사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 네네. 글로벌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큰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투자 기업으로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 좀 가끔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판교에서 요새 뭐 게임 지분사들이 있는 뭐 큰 손으로 예, 뉴스도 나왔잖아요. 네. 예, 이 국부 펀드 등과 비전 펀드라는 거를 조성을 합니다. 네. 예, 비전 펀드는 말 그대로 비전에 딱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네. 예, 글로벌 기술 기업의 네. 성장을 지원하는 게 바로 이 비전 펀드입니다. 예, 손 회장은 이 펀드로 정보 혁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포메이션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보 혁명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말 담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미래의 300년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겠다. 미래 300년의 초석을 닦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전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전, 말 그러니까요. 그대로 비전이네요. 네. 예. 비전 펀드라 그래서 미래 가능성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느낌은 아는데 네. 그 기간이 300년이군요. 300년이라는 건 좀 놀라운데. 네. 자, 그렇다면 글로벌 기술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이 비전 펀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비전 펀드 운용 자산 20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비전 펀드 1과 2로 나뉩니다. 네. 예. 근데 모두 이제 기술 성장 기업에 투자하면서 AI 혁명을 앞당기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투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예, 그러면서도 아직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유니콘 있습니다. 기업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유니콘 기업. 보기 드물다는 그렇죠. 그래서 유니콘으로 불리죠. 우리 국내에도 지금 상장하지 않은 유니콘 기업들이 거의 한 약 한 20개 정도 예, 맞습니다. 대상이 있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손실이 났다는 거잖아요. 앞서서도 계속 저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AI, 뭐 글로벌 기술 혁명, 트렌드의 4차 산업혁명에 딱 맞는 이런 투자인 것 같은데 손실이 이렇게나 크게 났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화면은 말이죠. 네. 예, 소프트뱅크 그룹의 실적 보고서에서 이제 발췌를 한 화면입니다. 네. 예, 올해 4월, 6월 연결 기준인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4월을 1분기 회계 연도로 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본 기준으로 2022년 1분기입니다. 예, 3조 1,600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예, 역사상 최악의 분기 손실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글로벌 미디어, 뭐 FT니, 뭐 월저널이 다 이제 소프트뱅크 이 정도로 손실을 봤다 보도하기가 바빴습니다. 네네. 예, 2분기 연속 적자였는데요. 네네. 2005년 이후에 2분기 연속 적자 1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손실의 주된 원인을 보면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비전 펀드에서 17년 만에 예. 비전 네. 펀드만 이제 한 28조 6,800억 원. 네. 예, 거의 비전 펀드에서 손실을 한 게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실 대부분입니다. 네. 예, 비전 펀드 포트폴리오에는 지난 21년에 뉴욕에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 쿠팡도 쿠팡이죠.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비전 펀드는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꿨죠. 예,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쿠팡에 한 30억 달러 투자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쿠팡도 한때 뭐 최고가 대비 70% 빠지고 현재도 뭐 그렇죠. 예, 20달러도 채 안 되니까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에 이 네. 가파른 우하향이 네. 대충은 느낌이 오실 거라고 그렇죠. 예, 제가 예상이 됩니다. 아찔합니다 정말. 네. 네. 차트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뭐 거의 네. 누적이 이게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 네. 준비를 뭐 소개서 좀 많이 해줬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또 이해가 더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이게 이 큰 투자 실패를 좀 많이 해서 이익을 회복했었다가 다시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큰 손실을 예. 보게 된 건데 예, 이 역대급 맞습니다. 손실이 예.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예, 이익을 회복했다 다시 손실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실장님 지적 정확하셨고요. 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바로 이제 그 누계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차트예요. 네. 네. 예, 누적 손익을 나타내는 건데 아직 누적 손익을 보면 아직 적자는 아닙니다. 2017년에 비전 펀드가 세워진 이후에 누적으로는 적자가 예,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적자는 아닌데 예, 예. 근데 지금 약간 그래도 쌍봉이잖아요. 네. 최고점에 예. 비하면 엄청나게 이익이 그러니까요. 줄어든 거네요. 예, 그렇죠? 쌍봉인데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2019년도쯤에 모빌리티 기업 우버랑 그리고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에서 봤던 손실을 그렇죠. 크게 봤으면서 우하향을 한번 탔었고 2019년도에 예. 그리고 그걸 또 회복을 하고 또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예, 2021년 뭐 1분기쯤 보면은 네네. 굉장히 뭐 최고점 끊고 1년 전에 이익 7조 원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죠. 음. 근데 현재로 보면은 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이익을 다 토해낸 거죠. 예, 예. 예, 너무나도 큰 투자 손실을 입었었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예, 원인에 대해서는 네. 이제 손 회장은 두 가지 원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이 그림 역시도 예, 지금 제가 보고서에서 발췌를 한 건데 네. 네. 예, 글로벌 스톡 마켓 털모일 그러니까 네. 세계적인 어떤 주식 시장의 혼돈과 네. 이거 rapid fall of yen 그러니까 엔화가 빠르게 하락한 게 두 가지 요인이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고 예, 말씀합니다. 엔화 예, 환율도 영향을 미쳤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발음이 좋으시네요. 국제부 기자 전문이니까. 예. 연준 금리 인상도 역시 이게 비전 펀드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유동성, 주식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주식시장의 불황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데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약간 털모일이 발생했다는 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은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시면은 기술주 중심 나스닥도 많이 빠졌었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이에 나스닥은 2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프게도 비전 펀드가 보유한 상장사들의 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이 분홍색 선인데 네. 예, 나스닥에 비해서 언더퍼폼합니다. 그러네요. 예, 31%가 빠졌어요 같은 기간에. 나스닥 평균보다도 더 빠졌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약간 10%가량 예. 언더퍼폼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금리라는 게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술 기업이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희가 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 기술 기업이 만들어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벌 돈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리라는 건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융에서는.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 그 기술 기업들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얼마일까로 계산을 할 때 네. 금리가 오르면은 거기에 그 현금에 적용한 할인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 기업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한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 차트에서 딱 보여지고요. 예.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보였었죠. 네. 예. 두 차례나 보였었고 최근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렇게 기술 기업이 주가 같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예. 적자 요인을 앞서서 손정희 회장은 두 가지로 꼽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가 통화 긴축으로 인해 세계적인 주가 하락이고 두 번째가 급속한 엔화 약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 게 금리 인상기에는 정말 성장주가 약세다라는 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고자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있고 하필 또 비전 펀드의 주요 투자 섹터가 테크 섹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요인 넘어갈까요? 엔화 약세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예,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엔화 약세라고 손정희 회장이 말했죠. 네. 예, 달러가 엔화에 대비 강세를 보였죠. 네. 예, 모두들 많은 신문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3개월 사이에 엔화 약세가 급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큰 손실을 본 4월부터 6월까지였죠. 근데 소프트뱅크 회계상 차입금 절반이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기업인데 차입금 절반이 달러면은 엔화 기준으로 보면 갚아야 될 돈이 불어난 거죠. 평가 절하된 만큼 예. 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었으면은 지금 달러엔이 분기 초에 122엔이었습니다. 네. 그럼 1달러 빌렸으면은 그럼 122엔을 갚았으면 됐었습니다. 네. 근데 6월 말 분기 말에 보니까 1달러에 136엔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1달러 빌리면은 136엔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또 엄청난 또 환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소프트뱅크가 한 8,200억 엔 환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예. 네. 네, 결론적으로는 세계적인 통화 긴축하고 이 급격한 엔화 약세 이것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결국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 회장은 이러한 손실을 발표를 하면서 도쿠가 이에야스 초상화를 또 공개를 했죠. 네. 손정희 회장도 이렇게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초상화도 공개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좀 되시는 분 같아요. 예, 저도 그 영상을 재밌게 봤었는데 좀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창업 이래 최대 적자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큰 이익에 좀 막 기고만장했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이 말에 좀 많이 와닿았는데요. 네. 예, 지금
그 공격적인 글로벌 투자 전략의 실패를 잊지를 않고 네. 예, 반면 교사 삼아서 더욱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일으켰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성하겠다. 앞으로 좀 더 투자에 신중을 하겠다. 혹은 방향을 좀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네. 손정희 회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키워드는 이제 디펜스, 방어인데요. 아. 네. 예, 손정희 회장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인터뷰 영상 짧게 한번 볼게요. 네. Inflation is still severe. Interest rate is going up. In the difficult time, we kept on divesting our asset. We reduced the new investment. We now have a much more managed, conservative approach in terms of new investment. Therefore, 예, 이 지금 손정희 회장 인터뷰를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자면요. 예, 손정희 회장은 지금 우리는 방어 모드다, 디펜스 모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이 아직 심하고 예,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지금 어려운 시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자산을 계속 처분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를 줄이고 있다. 하면서 방어 모드를 지금 돌입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현금을 상당히 축적을 하고 있다. 예, 파일링 캐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결국은 이게 조금 이제 손정희 회장도 상당히 많이 반성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전략을 바꾼 셈이죠. 예. 이게 진취적으로 성장주에다 투자를 주로 펀드에서 투자를 했던 그런 전략에서 이제는 현금도 확보하고 방어적 전략으로 결국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정 지분 좀 투자를 지분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자산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손 회장은 중국의 쿠팡인 알리바바 음. 다들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알리바바 지분 매각으로 현금을 지금 쌓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 보유 지분율이 23.7% 정도였는데 14%로 낮추면서 네. 우리 돈 약 44조 원 정도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손 회장한테는 알리바바가 참 각별한 의미가 있는 회사예요. 네. 사실 손정희 회장이 세계적인 투자가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된 데는 알리바바 투자가 이제 한 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2000년에 2천만 달러 딱 투자하는데 마윈 회장을 보자마자 6분 만에 딱 투자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눈빛이 카리스마가 있었다. 딱 이러고 결정을 했는데 대박을 쳐가지고 이제 세계 벤처 캐피탈 투자업계 역사상 손꼽히는 그런 투자로 맞아요.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 기업인데도 그런 지분을 처분을 할 정도면은 네. 손정희 회장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좀 상상이 좀 되고요. 네. 또 상황도 대충 좀 궁지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닐까 좀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대해 미국 CNBC는 비전 펀드가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에 미국 모빌리티 기업 우버, 예, 우리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 약간 타다와 비슷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평균 41.47달러에 매각하면서 예, 최대 주주였다가 지난해 한 3분의 1 정도 지분 팔고 그리고 지금 보유 지분 전량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를 했다. 이렇게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단 현금을 계속해서 좀 쌓아두고 매각도 하고 일단 익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셈인데 이렇게 마련한 현금으로 소프트뱅크는 이제는 뭘 하게 됩니까? 예,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게 현금을 마련하게 된 여러 네.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그 중 하나가 이제 비전 펀드에 출자를 하는 이들에게 이제 요구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출자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업들도 많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도 출자했고 세계적인 투자 기관도 출자했는데 네. 요구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비전 펀드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투자 기관에 출자금의 7%를 고정적으로 줘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당 줘야죠. 예. 일본 돈으로 이제 연 2천에서 3천억 엔이라고 하는데 뭐 이러한 돈을 주기 네, 위해서 네. 제가 이제 현금을 유동화한 것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마련한 돈으로 뭐 이자도 내가 배당 줘야 되고 손실이 소프트뱅크에 있었던 만큼 투자에 있어서 전략이 상당히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손정희 회장의 앞서도 이제 터프 마켓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이어서 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I'm still cautious. Nobody knows what happen next month. The COVID is not completely over yet. Inflation is still going on worldwide. But who knows? It's a tough market. So I will keep our company in the defense mode. I have promised. 네. 예, 그 좀 해설을 해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방어 모드를 강조하면서 네. 터프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도 좀 시장이 좀 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인데요. 예, 다음 몇 개월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예, 나는 아직도 좀 조심스럽다. 예,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험한 시장이니까 우리는 방어 모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년간은 최소 방어 모드로 가겠다라는 건데 저는 오늘 예. 쭉 이제 들으면서 손정희 회장이 이럴진데 반성도 예. 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그렇죠. 바꿀진데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투자처 네. 분위기 심상치 않고 개인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이 보면 이게 투자의 규제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상당히 심적으로 네.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정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비전 펀드 시장의 신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비전 펀드에 실망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론이 더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 펀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에 투자했다가 좀 어떤 그 자기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그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유명한 펀드에 있습니다. 네. 예. 과거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네. 이런저런 주주 제안을 하면서 또 맞습니다. 유명해졌던 네. 기업 투자 기관이 있는데 예. 이 펀드가 소프트뱅크 지분 대부분을 던졌다는 그런 보도를 했었어요. 음. 예, 엘리엇은 약 이제 560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을 자랑하는데 소프트뱅크 주식을 한 25억 달러 정도 최대 보유를 했었다. 네. 이렇게 사안의 정당 소식통이 FT에 전했고 네. 그러면서 이 지분 대부분을 던졌으며 정확한 매도 규모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올해 초에 테크즈가 급락할 때 그 당시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여기 FT에서도 제가 이런 보도를 보면서 또 재밌는 칼럼도 하나 읽었습니다. 예, FT에서 이제 손 회장이 이제 디펜스 모드로 들어갔다 하는데 또 여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어요. 예. 지나치게 공격적이면서도 손실을 봤는데 또 방어적으로 돌아서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예. 예, 일본 기업이라는 또 그런 특징을 좀 감안하면서 좀 표했다고 우려인데 소프트뱅크가 지나치게 좀 방어적으로 경영하고 현금을 축적하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이런 방어 모드에 좀 중독이 될 수 있다,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논조였습니다. 그런 논지였는데 뭐 일본 기업들이 8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 네. 좀 방어적으로 좀 변한 기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97년 그리고 08년 금융 위기 네. 이후에도 좀 방어 태세로 전환한 일본 기업이 좀 많았다고 그렇게 FT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올해 테크즈 급락하면서 이제 리스크 선호를 좀 꺼리게 됐죠. 네. 예, 위험 자산을 또 처분하고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게 네. 또 앞으로 투자할 때 미래에 혹시 또 시장이 또 불막했을 때 비전 펀드의 손정희 회장의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서 네. 적극적으로 못 나설 수도 있는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손정희 회장의 얘기를 잘 서영태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뜨거운 이슈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제 전문 기자들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경제 언박싱 그래서 매일매일 좀 챙겨보신 이유가 네. 지금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보면서 미래 대비책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데 이유가 있고요. 자,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7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홍선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